もジョーカーを切らせてもらう。抜けられると思うなよ。受け取れ。打ち抜け。勝ちだ。 위키 어이 뭐야?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.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. 로봇을 좋아하는 분들의 1티어 비디오 게임 슈퍼로봇 대전. 다양한 유명 로봇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하지만요, 또 다양한 오리지널 로봇들이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요즘 여러 제조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멋진 완성품 피규어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. 그중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사이버스터 SRX와 함께 3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색의 딱정벌레, 고철덩어리 알트 아이젠, 양상기와 커스텀기 양쪽의 매력을 모두 갖춘 개추로는 3대 주인공 중 가장 좋아하는 쿄스케 남부의 애기 플레임토이즈 철기교 알트 아이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이 알트 아이젠. 제가 고철고철 하는 이유는요, 이 이름부터가 독일어로 고철덩어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슈퍼로봇 대전 임팩트에서 처음 접했던 기체인데 처음에 꽤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. 일단 슈퍼계, 리얼계 중에서 누가 봐도 리얼계처럼 생겼는데 운동성은 떨어져서 피하지도 못하고, 그렇다고 게임에선 장갑이 아주 센 것도 아니더라. 또 근접무장 위주의 기체인데 필살기가 이동 후 사용이 안 된다고? 정신기를 써야만 된다. 하지만 바로 그게 매력인 기체죠. 양상기, 퍼스널 트루퍼 게슈펜스트 시리즈 중 마크 3로 개발되던 기체이기도 한데, 개발자의 변태 취향을 듬뿍 담아서 마개조에 가까운 물건으로 탄생하게 된 돌격 로봇. 무장은 모두 실탄에 장갑은 전면부에 집중하고, 그 때문에 무거워진 몸을 빠르게 적에게 돌격시키기 위해서 뒤쪽으로 스러스터 버니어를 잔뜩 준비했다는 A10이나 캠퍼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정신나간 컨셉의 기체가 바로 이 알트 아이젠입니다. 파일럿 쿄스케 남부 역시도 쿨해 보이지만 열혈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전 매력이 있기도 하죠. 그래서 제품의 패키지 따끈따끈한, 이번엔 숫자지 아니라 비닐이네. 빠르게 뜯는다 뜯어. 얼마 전에 같은 플레임토이즈 합기교 다이나메가조드에 비해서 더 크고 두껍고 고급지기까지 합니다. 왜죠? 메가조드가 더 비싼데. 아무튼 붉은색의 강렬한 알트 아이젠 제품 사진을 커다랗게 새기고 있고요. 스킬, 리볼빙 스테이크를 사용한 뒤의 모습, 슈퍼로봇 대전 오지, 알트 아이젠, 플레임토이즈 철기교. 전체적으로 블랙 중심의 패키지에 측면, 오 두껍다, 강렬한 레드 이미지가 있고요. 반대쪽도 동일. 뒷면에서는 여러가지 제품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패키지 오픈은 옆으로 쭉 이 커버를 펼치게 되어 있어요. 측면에도 썼던 또 한 번의 강렬한 재탕 이미지. 옆으로 블리스터에 고이 포장된 알트 아이젠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구성은 먼저 매뉴얼, 부속품 설명과 함께 여러 가동 기믹 등을 보여주고 있지만요, 오늘은 필요 없다. 영상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. 블리스터 포장을 열어보면은 먼저 1단에 알트 아이젠 본체, 오 깔끔해. 그리고 아래로 2단, 백팩, 탄띠, 대형 탄창과 소형 매거진, 핸드 파츠는 총 8개가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좋아. 6개의 탄환은 모두 금속이고요. 탄피 회수 생각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. 범용 무기인 사자왕검, CCO 블레이드와 검집, 스탠드 연결용 파츠. 마지막 3단째는요, 블랙 베이스와 베이스 기둥까지의 구성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알트 아이젠 본체에 뒤쪽으로 백팩 끼우고 널찍한 리어 스커트에 이 대형 탄창을 부착해줍니다. 또 탄띠를 보시면요, 양쪽 끝 생김새가 다른데 넓은 면을 탄창에, 좁은 면을 팔, 이 사면 머신 캐논 쪽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. 참고로 대형 탄창 대신 소형 매거진을 끼울 수도 있고요. 게임 내 디폴트 모습은 사실 그냥 끼우지 않아도 된다.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, HG급 로보톤과 비교하면 이렇게 크고요. HG 다이젠과 보다도 역시나 당연히 크다. 베오울프, CCS 토이즈 사이버스터와 비교하면 이렇게 얼추 어울리는 사이즈가 됩니다. 자, 플레임토이즈 알트 아이젠. 이 제품의 소감을 먼저 요약해보자면요, 메탈 빌드보다 더 메빌스럽다. 또 그보다 더 튼튼하고 편하고 재미있고 아무튼 가동하는 맛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화려하게 여러가지 이펙트나 액세서리 등이 부속된 것은 그냥 없지만요, 효율을 중시했던 원작 알트 아이젠이 그랬던 것처럼
오로지 본체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밀도 높은 제품이 바로 이 철기교 알트아이젠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은 사실 처음 제품 딱 올려서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. 이거 알트아이젠 아니네. 나의 알트는 이렇게 비율이 좋지도 세련되지도 않아. 뭔가 머리도 크고 어깨도 큰데 팔은 또 짧고 얇고 아무튼 그런 빨간 딱정벌레라고. 이 비율이 원본의 알트아이젠과는 다르게 작은 머리, 짧은 몸통, 늘씬한 허리, 길고 묵직한 하체와 은근히 두꺼워진 팔 등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첫인상은 알트아이젠이라는 느낌보다는 알트아이젠 후속기 알트아이젠 리제 쪽에 좀 더 가깝고요. 근데 리제보다도 비율이 더 좋아서 그 예전에 레진 작품이 있거든요. 브리바리 알트아이젠 리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다만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 레진까지 보다가 다시 보면은 또 알트아이젠 맞나? 정도의 리파인입니다. 여기까지 가진 않았다. 어쨌든 멋지게 리파인된 움직이는 레진작이라고 생각해보면은 또 한편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되죠. 사실 뭐 생각해보면요, 반다이 메탈빌드, 프리덤, 데스티니 등등도 원작과는 많이 다른데 인기가 더 많잖아요. 아니메 버전 등등보다.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간정도인데, 다만 이쪽은 애초에 데뷔가 SD 형태였다 보니까 좀 더 프로포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익숙한 게 있으니까.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걸 움직여보니까 알트아이젠 맞네. 알트아이젠이다. 매력이 살아나더라 하면서 디자인도 호가 되었어요. 자, 프로포션은 그렇고 색감과 마감은 꽤 제 취향입니다. 일단 이런 소위 메탈빌드 스타일의 로봇들, 메탈빌드 나온 이후로 10년이 넘게 유행을 타고 있죠. 대륙에서도 모쇼, 히트보이즈 등등. 다만 엄격히 말하자면은 반다이 메탈빌드 대비 크고 무겁고 화려하고는 한데 그 섬세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 플레임토이즈 알트아이젠은 그 섬세한 부분에서 메탈빌드급 이상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. QC 말고 디테일이 그래서 그런가 가격도 특히 이번에 톤이 다운된 레드, 투톤의 색감, 자동차의 소위 크레용 컬러를 연상케 하는 화이트, 포인트 옐로우 등등 이 색감이 참 마음에 들고요. 또 유광 마감이 좋습니다. 이 유광이 잘못하면은 산티가 줄줄 흐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그런가 거의 건담 완성품 보면은 무광 쪽이 좀 더 많죠. 유광이 좀 섞이면은 망하는 케이스도 있는데, 플레임토이즈 알트아이젠의 유광은 굉장히 고급진 유광입니다. 이 역시도 뭔가 좀 신차 느낌이 나요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헤드,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아론이랑 또 비슷하네. 일단 얼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. 아까 본체 사이즈는 굉장히 차이났던 로보톤 이 에어리얼과 비교해보면은 헤드는 정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만 크다 정도. 하지만 이 작은 크기에도 디테일은 꼼꼼하게 담고 있습니다. 인상적인 부분들이 이 마스크 눈과 마스크 경계 사이에 작은 핑크 라인, 이 턱도 보시면은 그냥 블랙이 아니라 짙은 회색 위에 블랙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. 이마로 뿔 연결 부위는 짙은 레드가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고, 확 커진 이 귀의 원형 디자인 속에 패널 라인 앞에 깨알 같은 골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. 먹선은 뭐 기본이고, 또 게슈펜스트부터 이어온 두 개의 긴 블레이드는 마찰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.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허세로 이런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중앙의 히톤, 살짝 반투명한 재질인데요. 그래서 게임에서 기술을 쓸 때 그 발열 연출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여기도 또 작은 골드 라인이 들어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거의 로보톤 얼굴만한 작은 사이즈에 담겨있는 게 훌륭하다. 다만 히톤은 이게 항상 반투명이다 보니까 뭐 이게 디폴트라는 설정일 수도 있지만요, 이건 좀 교체 파츠로 제공했으면 좋았겠다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이 헤드에 LED 라이트업 기믹이 있는데요, 등 쪽에 이 부분 나사를 풀어서 별매 배터리를 넣어주고 위쪽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두 눈이 빛이 납니다. 이 처음에는 뭐 애기였거든요. 워낙 작고 이거밖에 없어서. 근데 계속 켜놓고 보다 보면은 이게 뭐 다른 많은 LED 기믹들이 그렇듯 뭐 하나지만 플라스틱이 얇아서 좀 비친다든가 빛샘이 있다든가 하는 건 없습니다. 작지만 정교하다. 그리고 확실하게 빛을 뿜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. 작지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나더라. 아래로 몸통. 사실 이 제품은 보시면요, 프로포션과 패널 라인 정도가 리파인의 메인을 이루고 있고, 기본적인 색상, 형상 등등은 상당수 원작을 따라가고 있어요. 이 작은 원형 디테일도 원작에 있던 거죠. 다만 그것들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골드 포인트 등등이 있고, 흉부 양쪽도 보시면은 노란색 위로 골드 라인 등이 보입니다. 여기 있는 신축 가동 가능,
몸통 늘씬한 허리, 2단 디자인 역시 원작이 그것이고요. 다만 캐릭터 라인을 한 번 더 크게 표현하고 있고 중앙에 절개 포인트를 넣었다. 뭔가 메가입자포스러운 복부 디테일 아래로 깨알같은 메탈릭 디테일 표현도 훌륭합니다. 알타이젠의 상징 중 하나인 두터운 어깨, 스러스터와 클레이모어가 여기 들어있죠. 원작의 삼각형 안에 블랙 포인트를 넣어서 엣지를 더하고 있고 2개의 패널 라인 안에 가로 라인 등 위아래를 이어주는 잠금 장치의 추가 표현. 이 커버 아래쪽으로는 레드 라인 역시 더해진 디테일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전개 기믹이 있는데요. 먼저 위쪽 커버를 열어주고 아래쪽 커버를 열어줍니다. 이 위 커버를 살짝 더 밀어주면은 이 클레이모어 탄 수납부가 밀려 나오고요. 커버 양쪽을 열어주면 이렇게 내부까지 재현하고 있습니다. 양쪽 다 열면 컨테이너 도어 4개를 열게 되죠. 그래서 찬탄이 4개였나? 어쨌든 디테일 굿. 다만 이 커버가 손으로 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. 또 이걸 닫을 때 당연히 처음 열 때 반대 순서로 하면 되지만 이 내부 컨테이너는 다시 수동으로 좀 밀어서 아래로 좀 누른 다음에 닫아줘야 이게 제대로 닫힙니다. 이게 좀 스무스하진 않았는데 약간 개체차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루프 열 때는 자동이었는데 닫을 때는 수동인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 어깨 측면으로도 기본적인 옐로우 부분 외에도 깨알 같은 투톤, 골드라인 등 디테일이 더해져 있고요. 어깨 연결 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가 짙은 색으로 내부 디테일이 좀 있고요. 팔도 이쪽도 양쪽 디자인이 다르죠. 여기도 깨알같이 금색 라운드가 있다. 사격에는 자신 없지만 사면 머신 캐논. 여기는 또 보시면은 안전바 디테일이 있습니다. 이 제품 리파인 디자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또 나름 어울리는 그리고 엣지를 더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바 디테일입니다. 메탈릭의 옐로우 포인트가 양팔, 양다리에 더해지면서 새로운 디자인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실탄 위주의 이 기체와 어울리는 인상이 있어요. 또 깨알같은 골드 포인트. 캐논 옆으로 이 실버 디테일 역시 원작에 있던 부분입니다만 좀 더 존재감이 생겼고요. 이 팔뚝 위의 디테일은 레드에서 건메탈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오른팔의 메인 무장 리볼빙 스테이크, 이걸 박아서 터뜨리는 무기죠. 이 묵직한 말뚝 부분은 당연히 메탈입니다. 이 끝부분이 살짝 프로토타입보다 뭉툭해진 인상이 있어요. 이 끝쪽에 마치 트리거 같은 부분은 역시 레드에서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기도 전개 기믹이 있는데요. 먼저 이 잠금 장치를 밀어서 풀어준 뒤 이 부분을 당긴다. 그러면 팔뚝의 리볼버 부분을 꺼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뒤쪽으로 메탈 탄환을 총 6개 넣어줄 수 있다. 탄피는 또 이 앞에 탄두를 분리할 수 있고요. 실제로 사용 연출을 할 때는 이 탄두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. 다만 분리하는 게 좀 쉽진 않더라. 특히 분실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탄환 이거 끼운 다음엔 어떻게 뺄지는 그냥 이렇게 기울이면 빠집니다. 이렇게 리볼버가 열린 그리고 탄환이 떨어진 이런 연출이 알타이젠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. 프론트 스커트 그냥 선이었던 부분들 안에 디테일을 넣어두었고요. 원래는 이게 사이드 스커트랑 이어지는데 명확하게 여기선 분리를 해뒀습니다. 이거 뭐 HG도 그랬으니까. 다만 분리하면서 아예 레드를 투톤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 깨알같은 골드 포인트들을 새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확실히 분리된 스커트가 좀 알타이젠 리제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. 허벅지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. 좀 더 근육질의 인상을 주고요. 보시면 이런 골드 디테일, 안쪽으로도 패널 디테일이 있죠. 근육 같은 라인이 매력적이고 두터운 종아리, 무릎으로 안전바 디테일이 더해져 있고요. 메탈릭 색감, 디테일 다 좋습니다. 이런 옐로우와 원형 디테일은 원작에서 온 것이고요. 연한 골드 디테일에 살짝 아머와 아머 사이 메카닉 디테일을 또 깨알같이 넣어두고 있어요. 옐로우는 골드로 바꿨죠. 또 레드 투톤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더해주고 있습니다. 이 옐로우 이런 부분은 선을 좀 더 과감하게 꺾어서 쓰고 있고요. 이런 부분도 좀 더 메카닉적인 매력을 더해준다. 뾰족한 발에도요. 선과 원형, 골드 디테일들이 더해지면서 여러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이 알타이젠은 앞뿐만 아니라 뒤쪽의 비주얼도 굉장히 매력적이죠. 일단 특징적인 백팩의 옐로우 부스터, 실버의 노란색, 안쪽까지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요. 이 부스터 하나하나 가동이 가능하고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어깨의 스러스터, 역시 전개 기믹이 들어있습니다. 이 스러스터 위쪽을 위로 올리고 이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은 2개가 한꺼번에 아래로 전개가 되고요. 이 아래쪽의 스러스터도 올려서 이 제일 안쪽의 파츠를 당기면은 또 한 번에 전개가 됩니다. 뒤에 리어 스커트, 사이즈가 꽤나 크고 존재감이 있어서 뭐 건담의 사잡이나 디오 생각이 좀 나는데요. 허리 쪽으로 5개의 크고 작은 버니의 표현, 그리고 레드와 크레용 컬러 위에 여러 메탈릭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. 또 이 다리 뒤쪽도 보시면요. 이 부분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레드 투톤, 경계 삼각형 디자인 등 이런 디테일들이 모두 훌륭합니다.
이렇게 원작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되 한층 더 섬세하게 리파인을 한 모습. 크게는 안전바, 또 작게는 수많은 골드라인과 라운드 디테일까지 전부 다 깔끔하고 섬세하게 색감까지 잘 표현하고 있어서 원본과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요, 참 많은 곳에서 고민을 더했구나. 프로포션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디자인, 외관, 완성도에 대해서는 도대체 깔 게 없는데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가동의 부분은요, 먼저 헤드, 위, 아래 이렇게 위아래를 먼저 움직여보면요, 가만히 있자. 옆으로도 움직여보고 돌려봐도 제가 이거 머리랑 목이 일체형이야? 는 아니고 이 둘을 꽉 잡고 움직여보면은 머리와 헤드가 따로 가동이 됩니다. 약간 여기는 헤드와 목이 연결이 좀 뻑뻑하더라. 그리고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는 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. 겨드랑이는 앞뒤로 가동 가능. 이렇게 연결 부위를 은근히 꽤 앞으로 빼줄 수 있고요. 이 어깨뽕은 뽕만 위로 따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깨만 옆으로 밀어준다든가 해서 가동폭을 더 확보할 수 있죠. 보시면 이게 어깨 관절과는 별도로 중간에 끼워져 있거든요. 따로 가동이 가능합니다. 가만히 있다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, 지난번에 이거구나. 좀 덜렁거렸던 이것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구조고요. 그래서 어깨뽕을 좀 치운 뒤 팔을 올려보면은 꽤 많이 올라가죠. 여기서 팔의 상박 회전, 하박의 회전이 가능하고요. 이 회전이 양쪽이 되느냐가 뭔가 고급진 가동의 척도 같아요. 팔뚝의 관절은 한 번, 두 번. 이 중으로 크게 굽히고 싶지만 기본적인 팔뚝 두께가 있어서 좀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또 이 반대쪽 3연 머신 캐논 쪽은 구조가 좀 다른데요. 일반적인 이중관절이 아니라 아예 아래로 히든 관절이 숨어있는 구조입니다. 손목은 이 손목 파츠가 별도로 가동이 돼서 전후 좌우 살짝 움직일 수 있고요. 손의 회전이 가능하다. 허리는 기본적으로 앞뒤 움직임.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주면은 상체가 한 번 더 숙여집니다. 그러니까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흉부 쪽이 한 번 더 숙여지는 구조죠. 허리 회전 가능하고 이 허리 가운데 부분에서 기울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프론트 스커트, 사이드 스커트 모두 다 올리고 다리 하나, 둘, 야! 네, 거의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다리를 벌려줄 수 있습니다. 관절의 형태는 이런 모습이고요. 스탠드 연결, 항문 아니, 홀도 보이죠? 기본적으로 프론트 스커트 크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. 사이드 스커트도 볼관절로 올리고 돌릴 수 있고요. 심지어 리어 스커트도 살짝 가동이 가능하다. 그리고 보시면은 스커트 안쪽으로 전부 다 메카닉 디테일 파츠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. 다리 가동, 앞으로는 이렇게 90도 이상 박력 있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. 여기 따로 스윙은 있을 것 같은데 없네. 여기서 무릎의 가동이 훌륭한데요. 굽혀보면 네, 이 무릎 부분이 절개되면서 안쪽 디테일이 보이고요. 여기서 이 두꺼운 종아리인데도 크게 굽힐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종아리 뒤쪽으로 이 파츠가 위아래 길게 안쪽으로 수납이 되는 구조죠. 좋다. 또 이 발목 쪽으로 이 부분은 가동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구조라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벌려줄 수 있게 해두고 있고요. 발 연결 이쪽의 구조가 최근에 그 센틴의 얄다바우트랑 유사하게 수직 연결이 아니라 수평 연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볼관절이 직각으로 꺾이고 그 아래에서 한 번 더 잡아주고 있는 거죠. 이게 발의 가동을 좌우로 좀 더 폭넓게 만들고 싶을 때 쓰는 형태인데, 그래서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그 아래에서 한 번 더 움직이면서 가동폭을 확보해주고 있는 거죠. 대신 발의 회전은 이 볼관절 영역 안에서만 가능한데요. 회전폭이 나쁘진 않아요. 앞뒤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팔 앞꿈치는 또 이렇게 꽤 크게 굽힐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매뉴얼에는 없는 이 발 뒤꿈치 부분을 추가로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다. 자, 전체적으로 라체 관절은 없지만요, 뻑뻑한 관절 강도가 일단 굿이다. 또 완전히 신선한 부분은 좀 덜하지만 기본적인 사지의 이중관절이 가동폭이 괜찮고 어깨 아머의 별도 가동 덕분에 다이나믹함이 꽤 좋아집니다. 또 이게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맞물리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이 가동폭이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보다 조금 더 박력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. 발목의 가동 설계도 섬세하게 돼 있고 활용성도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묘하게 쩍벌하다 보면은 딱 2%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액세서리 CCO 블레이드, 메탈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만들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검집에 넣은 뒤 이 사이드 스커트 연결 부위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. 뭐 취향에 따라서 반대쪽에 끼워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전지가동 손은 아니지만 다양한 손파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일단 이 펼친 손의 형상만 봐도 손가락 각도 펼친 모습, 그래, 멋을 하는구나. 센티넬과 함께 최고 수준의 로봇 손 조형을 보여주고 있고요.
독특하게 검을 손으로 쥘 수 있도록 이런 특이한 편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검집에 이렇게 손을 끼워서 연출할 수 있다. 손파츠의 교체는요, 이 손을 빼주면 조인트 아니라 그냥 돌기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, 교체 자체는 용이한 편입니다. 그리고 이 탄창과 탄티 덕분에 밀리터리 감성이 더해지죠. 디테일은 좀 밋밋하지만 또 이게 살짝 늘씬한 프로포션에 볼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장착한 모습을 좀 더 선호합니다. 마지막으로 베이스. 기본적으로 메탈 빌드 베이스 타입과 동일하죠. 널찍하지만요, 이 양쪽이 또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아마도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. 베이스 기둥을 끼우고 조인트 파츠를 끼운 뒤에 알타이젠을 홈에 맞춰서 올려주면 된다. 자,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. 총평에서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. 플레인토이즈 철기교 슈퍼로봇 대전 오지 알타이젠. 일단 이 제품 프로포션이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세요. 다만 참고로 저는 첫인상은 제 스타일 아니었지만 알타이젠 아니야 였지만 만지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. 좋아졌다 케이스고, 기타 외형 자체의 디테일은요, 메탈 빌드 이상급. 또 유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 제품의 유광은 마음에 들더라. 또 가동률도 가동률이지만요, 로봇 액션 피규어의 기본이죠. 안정적인 자립, 적당히 뻑뻑한 손맛, 또 프로포션과의 조합이 좋아서 극중의 액션을 더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점에서 더 마음에 드는 알타이젠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, 아니 그냥 로봇 액션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훌륭한 제품.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.4점입니다.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. 위키 구독, 좋아요, 알림 고고고!